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애플 공급망 속속 진입, BOE, 애플의 OLED 디스플레이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식이 들렸어요. 그 BOE가 애플 공급망에 포함이 되었다. 이게 지난달 25일 날 이게 발표가 됐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한참 진행되는 시즌이어서 제가 그때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른 내용과 한꺼번에 제가 해서 이번에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애플 공급망으로 진입하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품 업체들이 애플 공급망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BOE. BOE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애플 아이폰에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배경에는 지금 애플이 조금 수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조금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견제하는 측면으로 특히 가격 경쟁력을 띄기 위해서 애플이 일부러 지금 BOE의 아이폰용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받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럭스비전스는 애플의 전면 카메라 공급업체인 코엘-E 홀딩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OLED 제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이폰용 OLED는 그동안 유일하게는 아니고 유의하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도맡아온 부품이죠. 이는 한국이 주도하던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및 부품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추격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세밀하게 BOE가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BOE는 애플 아이폰용 12용 플렉스블 OLED 패널을 이달부터 출하한다 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BOE는 지난해 12월 말에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에 애플로부터 OLED 패널 공급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OLED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표현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OLED가 있고요. 그리고 LCD가 있고요. LED가 있죠. 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LED와 같은 경우는 LCD의 변형품입니다. 그래서 LCD 패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OLED는 자발광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백 패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얇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더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자발광 디스플레이인 OLED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지금 점점 더 진행해 가고 있고, 그리고 BOE와 같은 경우는 지금 화웨이라는 거대 공급사를 지금 거의 잃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서기 힘들겠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OLED 패널이 이제는 애플로 들어가게 되면서 OLED 패널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LCD와는 달리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가볍고 얇은 것이 지금 특징이죠. 그러면서 색감과 명암비가 뛰어나서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OLED 제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이 딱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마이크로 LED입니다. 미니 LED는 아니고요. 미니 LED 같은 경우는 여전히 LCD 패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LCD 패널의 최고봉을 미니 LED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OLED보다도 훨씬 더 색감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가격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 미니 LED로 지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많으니 이것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OLED 분야에서는 삼성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OLED 양산을 성공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특히 중소형 OLED 분야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위상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난 2007년 업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중소형 OLED 부분에서 점유율을 90%를 넘기도 했죠. 대형 OLED의 최강자인 LG 디스플레이도 절치부심 끝에 중소형 OLED 개발에 성공하고 애플에 납품하면서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는 국내 OLED 업체가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OLED 업체, 특히 BOE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업체들도 OLED를 생산을 하긴 해요. 그러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기술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로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애플이 한국의 삼성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BOE의 가세로 상황은 변화가 됐죠. 이전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은 BOE는 수율이 낮다. 그래서 색감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애플이 약간의 부분에 대해서 눈 감아주기로 해요. 눈 감아주기로 하면서 지금 BOE의 OLED를 받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BOE는 화웨이의 몰락으로 인해서 중소형 OLED 사업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OLED 사업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LCD 사업은 여전히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그 스마트폰이 이제는 LCD 디스플레이에서 OLED 디스플레이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계속 LC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OLED를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OLED를 BOE는 화웨이와 동일하게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BOE가 애플에 납품이 되지 못한다는 소식에 BOE의 중소형 OLED 사업에 기록까지 섰다고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이러던 BOE가 애플의 OLED 납품으로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아이폰 수주를 놓고 이제는 BOE가 삼성, LG 디스플레이와 경쟁을 한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애플의 입장으로서도 이게 중요한데요. 애플의 입장으로서도 BOE의 OLED 패널을 채택함으로써 가격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BOE가 가격이 훨씬 쌉니다. LG하고 삼성 것보다. 그런데 기술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대중화를 택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BOE가 반드시 애플 입장으로서는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LG 디스플레이의 그 포션, 자리가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BOE가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BOE의 애플의 OLED 납품은 주변 환경도 지금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애플이 BOE의 성능을 본의 아니게 인정한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BOE는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오포, 비보, 샤오미 등 다른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어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BOE는 지금 현재 LG전자와 협업 중이죠. 이번에 하고 있는 새로운 스마트폰에도 BOE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마음이 너무 안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형 OLED 시장에서 BOE의 공세가 더욱더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BOE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많다. 기술력이 너희들이 뛰어나도 가격으로 우리가 문대버리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BOE의 성장은 하이닉스에서 분사한 하이디스의 인수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이것을 통해서 초방막 액정 표시 장치인 TFT LCD의 기술을 확보했고 인수 후에 한국인 엔지니어 등을 기술을 등에 얻고 급성장을 하게 됐죠. BOE의 하이닉스 인수는 2003년 공적 자금이 투입된 하이닉스의 사업부 분사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하이닉스 핸드폰의 사업부는 펜텍, 지금 펜텍은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비메모리 사업은 현재 SK 하이닉스로 다시 편입된 키메모리로 사명이 바뀐 매그나칩, 그리고 전장은 만도 등에 팔렸는데 LCD 사업인 하이디스가 주인을 찾지 못해서 우여곡절 끝에 BOE로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BOE가 하이디스의 인수 후에 중국에서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2006년도에 3년 만에 부도 처리를 해요. 그리고 반도체 업계로서 하이디스의 생명력은 이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디스가 결국은 영풍의 인수가 되죠. 영풍의 인수가 되고 지금은 전자책 사업부 이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회사입니다. 하이디스를 한국의 삼성이나 LG가 인수했었다면 지금 이야기는 훨씬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이디스의 기술을 획득한 BOE는 자국 정부의 지원을 힘입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나서면서 세계 LCD 시장에 1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대형 판넬은 물론이고 소형까지 중소형까지 완전히 쓸어버리게 되죠. 이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OLED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의 투자를 강화하면서 같이 성장을 했던 회사가 있어요. 화웨이. 화웨이의 거의 모든 그 디스플레이에 지금 OLED를 다 적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분사했던 아너 시리즈도 화웨이의 OLED 패널을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화웨이의 고부가 가치 스마트폰에도 다 OLED 패널을 사용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BOE를 키웠다라는 이런 말들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럭스비전스가 코엘 홀딩스를 인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럭스비전스는 아이폰 전면 카메라 모듈 업체인 코엘전자의 모회사인 코엘 홀딩스를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코엘전자는 애플 전면 카메라 모듈 협력사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납품하는 업체로, 럭스비전스는 단숨에 카메라 모듈 시장의 1위 공급사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코엘 홀딩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BOE예요. BOE가 다시 OLED의 전면에 서게 됐다. 애플을 등에 잇고 이제는 다른 중국 업체들까지도 파고들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중소형 OLED 사업에서 어느 정도 타격은 감소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의 정책과 맞물려 있어요. 애플은 하나라도 더 많은 고객사를 유치를 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좋아져요. 이것을 애플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애플의 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브랜드를 보고 사는 거지, 여기에 어떤 브랜드의 디스플레이가 사용됐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브랜드명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애플에게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애플의 BOE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BOE의 성장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욱더 OLED를 발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LED로 더욱더 성장을 시켜서 이 분야에서 더 최고봉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